정몽규 회장도 이제 HDC 통해서 이제 스폰서십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협회가 새 감독을 뽑아올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 얼마를 내셨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네, 연간 4년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 10억 정도를 이제 출연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아유 이 달순애의 플래그십 같은 느낌입니다. 맞나? 시그니처 플래그십? 휴대폰 플래그십 얘기하는 거죠? 플래그십 모델. 어디서 듣긴 했는데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대표 간판 프로처럼 요즘 많은 분들이 진짜 사랑해 주시는 다 이게 우리 송지훈 기자님하고 부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사랑해 주시는 모든 저 애청자 여러분들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찬사와 지지와 막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예, 막 댓글들이 폭발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송지훈 기자님을 추앙하는 댓글들이 야, 난 진짜 손석구인 줄 알았네. 뭐 추앙하는 게 대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막 많습니다. 뭐 보니까 기자님 좀 대박이다 이런 소식 어디서 가져왔냐 이런 분들 계시고 취재력이 진짜 갑이다 이런 분들 계시고 기자님 연락 웃기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력이 있는데 또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잖아. 예.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주간 축협 코너 고정인가요? 제발 고정해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고정하려면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종신을 하셔야죠. 사건 사고도 많이 치셔야 되긴 하죠. 전원일기보다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전원일기보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따가 얘기해 볼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이 달순애가 이 정도면 축구협회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좀 이렇게 방향이나 길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막연하게 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 게 어떻습니까? 저런 게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는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댓글 같은 거 지난번 방송에 댓글 보셨는데 하나 와닿는 게 하나 있었다며요. 체육회 이제 그 이사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됐고, 맞아요. 이게 예정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변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미리 이제 기사를 썼지만 그대로 간 건데 방송을 이제 열심히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그 의견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 그런 이제 뭔가 모범 답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댓글이나 이 의견들이요, 이 집단지성이 장난 아닙니다. 네. 그 제가 읽다가 정말 이거구나 무릎을 쳤던 게 지금 현재 단체장의 연임 제한을 없앤다. 그렇죠. 라는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규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런 이제 선출하는 방법을 바꾸는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보통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규정을 바꿔서 내가 수혜받는데 그렇죠. 내가 뜯어 고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나 잘 되라고 바꾼 받든 거잖아. 손해를 당하든 어쨌거나 규정을 개정한다면 그 다음 회장부터 이걸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대통령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 규정을 바꾸면 그렇죠. 바로 그 다음 대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네, 만약에 이 규정을 정말 그렇게 고쳐야 한다. 그 체육회가 얘기하는 그런 그 논리대로 네. 지방 체육회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 이 다음 선거부터 이걸 적용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기흥 체육회장님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님 이분들은 이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명분이나 논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 날카롭다. 그거 날카롭다. 예. 이거구나. 이렇게 그렇지.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 그렇겠죠. 규정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예. 네, 이런 그 입장인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 선거가 더 먼저 있잖아요. 회장 선거가 12월에 있고 이제 내년 1월에 축구협회장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당장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죠.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대한체육회도 1월 아닌가요? 선거가 1월로 알고 있는데. 전 12월로. 어쨌든 뭐 연말이나 연초 정도 할 텐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 권력자가 제도를 바꿨는데 나 무한대로 만만세 하겠다라고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 너무 상식적으로 그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다음 때부터 해야지. 그걸 내가 바꿔 내가 수혜받으면 그거 어떻게 되냐. 뭐 셀프 정신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지적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쓰고 이제 그걸 자료를 입수해서 기사를 쓰고 대단하죠. 그 몇몇 체육인 분들과 이제 그 좀 의견을 주고 받을 때 네. 그 일부 그 체육인들이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면 이 다음 회장이나 다음 그렇지. 이제 그 집행부서부터 적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 의견을 해주셨는데 우리 달순의 가족분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케이. 역시나 수준 높은 분들이 보시는구나. 너무 이게 여론에 굉장히 이렇게 좀 타고 가시려고 코인 타시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이렇게 업혀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제가 보기엔 상식.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니 근데 일단 정말 대단하신 게 그게 대한체육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사실상 회장의 종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관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야, 그거를 사실 화요일 날 오셔가지고 취재를 먼저 해가지고 예. 야, 정말 취재력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어떤 것도 있었냐면 야,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금요일 날 이거 뻥이고 안 통과 안 되면 이거 한 주 날리는 건데 야, 진짜 그대로 통과되더만요. 그 정해져 있는. 야, 네, 그렇게 이미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정권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밑작업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체육회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걸 이제 뭐 산하 단체, 뭐 지방 체육회 이런 데다가 다 이제 의견을 공유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고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뭐 결론이 나 있는 상태로 이제 이거를 이제 형식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지.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했던 거고요. 전형적인 정치판이네요. 표 계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미리 뭐 하기 전에. 네. 판을 다 판세 분석을 해놓고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드는 거였기 때문에 뭐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는데 저도 그 지난주 이제 녹화를 해놓고 집에 가면서 내가 너무 미리 얘기했나? 라는 그 후회를 제가 잠깐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여론의 계산이 끝났다라는 그 얘기를 오케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그냥 믿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고민 사실 솔직히 조금 했냐면 그냥 새벽에 바로 또 이제 특종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거 바로 올릴까? 왜냐하면 금요일날 통과 안 되면 이거 죽는데 차라리 그냥 미리 올리자. 통과 안 되면은 죽은 컨텐츠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뒷부분을 조금 자르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거나 해야 돼서 그렇게 하면 한 5분 10분?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저희는 송준 기자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가는 거야. 원래대로 합시다라고 했죠.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아닙니다. 진짜 우리 멋지십니다. 그 예. 달순의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무한 연임이 가능하게 종신이 가능하게 이제 제도를 바꿨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AS 개념으로 이게 이러면은 그냥 이제 모든 회장들이 다 3선, 4선, 5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이제 완전히 앞으로 통과된 거 아니죠. 어떻게 흘러갈지를 제가 이제 미리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요거도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이제 체육회 최고 의결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관 개정안이 승인이 됐죠. 예, 그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다음 달 4일로 알고 있는데 7월 4일. 네, 7월 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체육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네. 근데 사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총회에서 이제 일종의 도장만 찍는 이제 요식 행위라고 보셔도 돼요. 아하. 거기서 이게 뒤집히는 일은 사실상 오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7월 4일로 이 정관 개정안이 대한체육회에 공식 입장이 됩니다. 그럼 그리고 끝이에요? 이걸 바로 문체부에 전달을 해요. 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부에 네, 주무부서인 문체부에 우리가 체육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보고 내지는 이제 그 바꿔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체부가 이제 그 안을 받아들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져서 충분히 이제 논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자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 개정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승인 그러니까 소위 하는 승인이나 허가를 못 받으면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문체부가 우리가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급단체인 문체부가 그래 이거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우리도 허용하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발효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 둘 3단계 느낌이네. 이사회가 1단계 이사회는 통과. 예. 2단계는 7월 4일에 있을 총회. 그건 네. 대한체육회 총회.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정부 문체부에서 오케이 그 우리가 승인해 줄게 땅땅땅 그러면 완전 통과. 그렇죠. 근데 만약 거기서 야 이거 안 돼 빠꾸 그러면은 이 정관 개정은 불발되는 거네요. 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프로세스는 이해를 했어요. 지금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것 관련해서 몰랐었는데 얘기 지난주에 듣고 나서는 이것저것 이제 뭐 찾아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기훈 그 대한체육회 회장하고 문체부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기훈 회장이 문체부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그런 코멘트들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뭐 연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던데 안 좋아요? 이게 사실인 건가요? 근데 친한 거고 안 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제도 개선을 안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직접적으로 저격하고 막 그래요? 공개적으로?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발언들이. 그 최근에 그 체육회하고 이제 문체부가 서로 이제 예산을 활용하고 이런 거 가지고 좀 사사건건 많이 대립이 됐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그 스위스 로잔에 IOC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한체육회 사무실을 거기다 낸다. 해서 이제 대한체육회가 IOC와 좀 더 이제 좀 친밀하게 교류하고 이제 우리 인사들 거기 많이 보내고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체육회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우리가 뭐 IOC와 긴밀하게 하고 있고 IOC 위원들도 있고 거기에 사무실을 내무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수십억 대가 돼요. 10억 이상이 되거든요. 스위스 물가가 그렇죠.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네. 그렇죠. 그 사무실 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 들이는 비용에 대해서 실제로 기대되는 효과가 적다 해서 그걸 반려를 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고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는데 그 결국은 문체부가 그 IOC 사무소 이제 로잔 사무소를 승인을 해줬고요. 결과적으로 해줬어. 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이제 그 사무소를 냈고 그 이후로 이기흥 회장도 이제 문체부와는 아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네 들어줬으니까. 현재는. 네,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고비는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로 약간 좀 완전히 껄끄러운 관계가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하나의 파도가 바로 이 회장 선거예요. 이 선거 제도 방식을 관련. 개편하려는 거 이미 문체부도 이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체부도 지금 이 돌아가는 판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체육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네, 그런 상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사롱 이거나 아니면 둘의 어떤 관계 이거야 그냥 떠나서 네, 그거랑은 상관이 네. 없고 이건 이사한 대로 이제 논의를 해야죠. 약간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연합도 그렇고 약간 좀 그러니까 문체부 쪽에서는 요거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코멘트나 아니면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데 약간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까? 아니면 통과될 것 같은 전망이 좀 우세합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체육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명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이기흥 회장이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종목 단체장 각 지방 체육회장이잖아요. 그렇죠. 회장들 그러니까 네. 정몽규 회장도 네, 그렇고 그렇죠. 정몽규 회장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 제도가 통과될 때 바로 지금 현재 회장들까지 적용해서 바로 시행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체가 조금 이건 좀 너무
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 개정을 해가지고 니네 회장들 다 바로 다 연임을 하니? 뭐 이렇게 반드시 이 방법이 최선인 거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명분도 없고 네. 논리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에서 이게 총회 승인이 나고 문체부에다가 제출을 하더라도 반려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문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방향성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체육회도 사실 문체부의 이런 분위기를 또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만약에 문체부가 이 안건을 반려시킬 경우 그 체육인들 모아서 이제 세를 과시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사실 체육인들이라고 하는 게 대한체육회가 움직일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이겠죠. 그렇겠죠. 사실은 그렇죠. 네. 동원 가능한. 근데 이기흥 회장이 전 잘 몰랐는데 사실 전 축구협회만 아니까 네. 우리나라의 뭐 스포츠 대통령이라며 체육계 대통령 어마어마한 끝발이 있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한축구협회를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도 사실 대한체육회의 산하 단체 중에 하나일 그렇죠. 뿐이고요. 여러 종목 중에 이제 하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덩치가 큰 단체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단체를 모두 다 총괄해서 뭐 예를 들면 예산을 배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 대통령이라는 그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웬만하면 사실 뭐 만약에 뭐 아직 모르지만 정부 쪽에서 이건 좀 이상하니까 안 됩니다. 반려해.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잘 다시 해보거나 아니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그래? 지금 이게 사람 모아서 들이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한 2만 명 넘게 모아가지고 그 체육인 그 저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기흥 체육회장의 어떤 그런 체육계 안에서의 그런 권한 그리고 이제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집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기흥 회장을 따르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이게 바로 체육인의 목소리입니다라고 이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세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생활체육이건 엘리트 체육이건 그렇게 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뭐 도와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시설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럴 때 좀 힘을 좀 목소리를 내주시지. 나 연임하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세액 과시한다는 건 난 좀 그렇다. 웃기죠 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저희 정 회장님이 좀 어린 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던데요. 진짜 온갖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거기까지 너무 가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정리하면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완전히 통과되는 건데 그 과정이 조금은 논쟁적이거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약간 높다 이런 느낌.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네. 이거는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요것도 궁금한 거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선거인단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그러면 연임이야 이제 뭐 그렇게 많이 규정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사선 뭐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거인단이 우리가 완전히 뭐 축구 팬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으로 하면 뭐 체육관 선거 뭐 이런 것처럼 이거 어떻게 대체적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직능 대표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직능 대표. 네, 그래서 뭐 심판? 심판, 선수들, 행정가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도자 뭐. 그게 그 구성원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집단이 있고 그 안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 뭐 시도협회장은 포함되겠죠 당연직으로. 네네. 뭐 그런 당연직들을 이제 포함해도 당연직 플러스 네. 각 직능 그러니까 각 카테고리마다 그건 랜덤 추첨이에요. 그래서 랜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모집단이 500명이면 뭐 심판이 예를 들어서 한 100분 정도 계신다고 하면 그 중에 한 20명 추첨을 해서 뽑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번 선거할 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가 달라질 그거에서 수 나오는 있다. 거구나.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건 거죠. 그죠. 딱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으면은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한 거잖아요. 선거 운동 같은 것들을 미리 그렇죠. 그래서 포섭이 가능하니까 아하. 그러지 못하게 랜덤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약간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던데 100명부터 30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던데. 네. 아직은 그 정확하게는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걸로 맞아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경쟁자 대항마가 나와. 그러면 요 100명에서 200명, 300명 정도 사이에서의 선거인단에서 이게 뽑혀가지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딱 제한돼 있는 몇 명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1000명 안에 뽑더라도 어쨌거나 그 1000명은 모집단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나오더라도 이게 좀 더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으면 선거인단이 좀 더 오픈되지 않으면 누가 다른 후보자가 나와도 왜냐면 이런 거죠. 기존에 뭐 회장을 하셨거나 익숙한 사람이 다 알 거 아니야. 형 동생이고 선후배고 뭐 회장과 부회장이었고 막 이러면 약간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전 선거 때 그 정말 멤버가 그냥 고정되어 있을 때. 진짜 지도 더 소수. 축구협회장, 그치, 완전히. 뭐 K리그 뭐 구단의 뭐 맞아. 단장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멤버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 정말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왔거든요. 회장 선거 할 때. 맞아. 예, 아마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하여튼 상당히 덩치가 큰 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이제 그런 맞아. 그 이야기들 막 맞아요. 어마어마한 소문들. 저 방금 얘기할 뻔했네. 대충 다 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폐해들이 있어서 이제는 좀 확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넓어진 거잖아요. 그죠? 지금의 이제 그 선거인단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뭐 많이 준비를 하죠. 어차피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그렇죠. 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 전체적으로 뭔가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대항마를 본인이 좀 원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딱 정해져 있는 고정 멤버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지금 기존 회장을 좋아하진 않을 것이니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지 않을까를 많이 지금 계산을 해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그 약간 대항마라고 했던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좀 물밑으로 많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왜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제도 바뀐다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쉽지 않죠. 이게 기존의 회장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바꾼다는 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판세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동안 이제 저하고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가라앉아 버린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아직 그 판세 자체를 분석은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리고 계속 물밑 작업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겠죠. 특히 이제 뭐 고정돼 있는 시도민 협회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물밑 대화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죠. 한번 내려갈게요. 밥 한번 먹어요. 뭐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할수 이제 있겠죠. 제가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이런 제도적인 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뭐 있겠지. 얼마 전에 무슨 골프 대회 이런 걸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문규 회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미디어도 있었고 축구인 골프 대회 축구인 골프 대회. 네. 거기서 이제 코멘트를 했던 게 제가 회장을 사선 연임하겠다는 얘기 뭐 한 적이 별로 없는데 너무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대놓고 준비하신 거 아닌가? 뭐 AFC 집행위원 하시고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스폰서 하시고 아니에요? 그동안 그 미디어에서 이제 몇 번 기자회견 때 이제 물어봤잖아요. 맞아. 지난번도 출마하실 거냐? 네. 그 심리학에 이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무응답은 강한 긍정. 내가 만약에 진짜로 아예 안 나갈 생각이라면, 그렇죠. 저 안 나가요. 그렇죠. 저 좀 좋은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않다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아직 나 결정은 못 내렸어가 맞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만약에 나갈 기회가 된다면 내가 그걸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게 어쨌건 간에 딱 2번인 건데 2번 다 두루뭉술하게 거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만들면서 얘기하는 정치인 화법인 거잖아요. 정치인이 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러면 자꾸 미디어를 쓰냐고 그러면 진짜 억울하면 저 안 해요. 이러는데 그 얘기 또 안 하시잖아.
지난번이 더 재밌었죠. 아. 나는 삼선 개헌 삼선 이상 하지 못하는 걸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올렸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거로 내 대답을 가름합니다. 그래서 뭔 소리지? 난 이게 한참 막 해석을 했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준비는 하신 걸로 회장님 하셨잖아. 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신 걸로 하고 자 뭐 회장 선거는 여기까지 한번 역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문체부 승인 그 감독 선임 말이죠. 지금 또 이번에 정 회장이 골프 대회 하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6, 7월 정도에는 뭐 선임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6월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진 상태라면 조만간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정도의 만약에 멘트가 나왔다면 지금 상당히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됐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6, 7월이면 7월 말까지예요. 지금부터 치면 거의 2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3월 A매치, 6월 A매치 그 앞두고 그 감독 선임한 기간만큼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6, 7월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는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맞네. 송진 기자의 이 해석이 맞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러네. 들어보니까 예. 그게 맞네. 됐으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지? 그것도 되게 이게 6, 7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도 해석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6, 7월 안에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쯤은 후보군이 추려져야지 좀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7월까지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은 8월까지 또 늦춰질 수도 있는 건데 좀 애매하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다시 하는 느낌이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저도 이제 그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 세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 두고 사람은 뭐 예. 전력강화위원회 받고 이런 건 아니고 거기서 소위원회 꾸리고 이래서 그냥 사람은 그대로 두고 한다는 건데 아니 새로운 감독 후보가 있어요? 분위기는 어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원하는 그 정몽규 회장도 이제 HDC 통해서 이제 스폰서십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협회가 새 감독을 뽑아올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 얼마를 내셨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 참고로 이거는 뭐 이렇게 숨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스폰서십이니까. 연간 4년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 10억 정도를 이제 출연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면 지금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존의 감독 예산과 더해서 그러니까 좀 괜찮은 감독을 이제 데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점은 6월 정도에는 감독을 선임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 감독들도 더 많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유럽의 1순위들이 있겠지. 그렇죠. 본인이 가고 싶은 팀들이 이제 유럽 쪽에 주로 있을 테니까 그 팀들과 먼저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그 중에 잘 안 되는 감독과 제가 보기에는 7월 정도에 이제 좀 더 모여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7월을 놓치면 뭐 사실 6월 A매치 선임 감독한 거랑 똑같죠.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냥. 그렇지. 8월에 둘째 주에인가 이미 그때쯤이면 다 이제 개막하더라고. 좋은 감독들은 없어져요. 이미 리그 개막을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8월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다 리그 개막하니까 그러네. 7월은 돼야 훈련해가지고 시즌 들어가니까. 그럼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근데 누가 없죠 지금 거론되고. 지금 이름이 나오는 감독들이 없잖아요. 네. 예. 그 얘기는 그 감독들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대한축구협회와 먼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들은 게 그동안 협상에서 안 되거나 뭐 리스트에는 올랐는데 안 만났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뭐라고 해야 되지? 재활용한다? 뭐 다시 만난다. 뭐 아니, 이럴 수도 있다. 그럴 거면은 말을 잘했어야죠. 마무리할 때. 지난번에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헤어지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죠. 예. 아니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난번 리스트에 있던 분들 다시 외국인 분들 중에 다시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지난번에 헤어지는 과정이 그 남녀 관계로 비유하면 실은 나 너 안 좋아했었어. 예. 뭐라고요?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연기도 잘해. 그런 당신은 상황이라 사실 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였죠. 아 그렇지. 네. 그러면 진짜 와 이 쓰레기 새끼네 이래도 되지. 근데 다시 전화해서 생각해보니 내 마음은 너뿐이었던 것 같아 하면 아니지 밤에 1시에 잔이에 예, 잔이. 잔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어. 뭐 네가 보고 싶어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사랑이었나봐. 과연 이 일자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아 일시판이 아닐시판이야. 예, 예,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축구인분들 중에 와, 그냥 국내파로 다시 가지 않을까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어. 외국인 감독 중에 우리가 원하는 감독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6월 A매치 협상 때처럼 뭐 제시마시라든지 카사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앞순위에 놓았던 감독들이랑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인 후보들만 남을 텐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아예 검증된 한국인 감독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를 저한테 거꾸로 많이 물어보시는 축구인들이 예, 예. 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헤어지는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아 잔이.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축구 기자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좀 하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만약에 9월까지도 감독 선임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진짜 국내 감독을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K리그 감독들이 그러니까 명단에 후보에 오를 때는 반발이 컸잖아요. 시즌이 시작 중인데. 근데 이제 시즌이 마감되는 시점이 오는 거잖아요. 잠깐만. 근데 그거 보니까 야 이게 되게 웃기다. 시즌 시작할 때 클리스만 어쨌든 2월에 물러났었죠. 쫓겨났으니까 그때부터 출발했는데 시즌 끝나갈 때까지도 정식 감독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데려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이 조성되는 설마 거거든요. 이거 큰 그림 빅피처 있던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가? 그럴 수도. K리그 시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죠. 진짜 그러면은 와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네. 외국인 감독에 대한 후보군이 없으니 매우 일각에서 지도자나 이런 분들도 야 이러면은 이거 결국 국내 감독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뭐 저희가 취재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6월에는 뽑히지 않을까요라고 했으니 좀 더 저희가 좀 진척되는 보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협회 조직 중에 기술 파트가 사실 그동안 좀 막 쪼개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독일 출신의 뮬러, 네. 그다음에 황보관, 그다음에 이임생,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인 정혜성 이렇게 막 쪼개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도 사실 왜 이렇게 딱 쪼개놨지? 기술 대회 파트 이런 건데 뭐 이름만 막 해서 분석실이 어떤 애, 뭐 전력 뭐가 어떤 애, 기술 파트너 이래서 막 이름만 네. 쪼개놨더라고. 근데 이거를 약간 이임생 위원장이라고 해야 돼요? 직함이? 팀장?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임생 감독으로 네. 약간 좀 이렇게 단일화? 약간 하나로 정리하는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네. 기술 파트의 컨트롤 타워가 이제 이임생 감독님이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지금 이미 그 협회 직제상으로는 지금 그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보다 이제 이임생 감독님이 위에 있어요. 이미. 아, 이미. 네, 있는데 이제 어차피 정혜성 강화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이 아마 마지막 임무가 되시겠죠. 아 그럼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또 저도 이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난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임생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술 파트의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앞으로 간다. 그동안은 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뮬러도 있고 근데 사실 뭐 뮬러는 직함은 있지만 실제로는 뭐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원래 그러니까 밀러는 유소년 파트로 데려왔던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전력강화위원장의 선임을 시키면서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던 일도 안 하고 도리어 지금은 하는 일 없이 경기들만 보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왜 된 시킨 거죠. 거예요, 그 뮬러를? 그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뭐 명분상으로는 예, 그때는 이제 그 뭐랄까요? 국내파 감독도 이제 후보에 올라 있고 아하.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가 좀 잘못된 단추의 출발이었다. 그러니까요. 그 밀러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아예 그걸 한 네. 적이 없어요.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 분야의 전문가로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잘못된 그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저는 밀러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부분 전문가가 아닌데 그치. 어쨌거나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좀 더 이 부분에 전문가가 와서 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이 2월에 시작한 게 지금 6월에 와서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직계라든지 막 흩어져 있던 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 자체는 좋은 거죠. 또 물론 이거와 별도로 임생 감독님이 얼마나 잘하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체계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통합 정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인 거고 이제 그 황보관 이제 위원장께서 이제 물러나셨고 지금은 그 이임생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새 감독을 선임하는 요 과정만 끝나면 이제 완전히 협회는 이제 이임생 감독 중심으로 기술 파트가 이제 재정비가 될 겁니다. 되게 중요하겠네. 잘못하면 또 되게 혼돈하고 막 그러겠네, 임생 감독님. 그죠? 근데 여하튼 좋은 분이세요. 네. 그리고 뭔가 되게 착해. 성격은. 네, 난 뭐 이제 능력은 전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같이 일을 안 해봤지만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 한국 축구가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한국 축구 이런 부분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자리라고 하는 건 마음도 중요하지만 실제 해내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 분야를 맡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밀러가 사실 유소년 담당관인데 그런 거를 시키다 보니까 강남 스타일이나 얘기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진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오늘 주간 축협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역시 몇 가지 정리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잔이. 잔이. 이거 외국 사람들은 잔이가 아니라 슬리핑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I miss you죠. 어떻게 한번 저희가 또 진행되는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또 송준 기자님 또 부버지 모시고 다음에 또 주간 축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